주식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폭을 많이 반납했어요. 지금 오늘 장중 고가가 거의 시가 부근이었습니다. 시가가 거의 고가네요. 맞네요. 딱 고가가 시가네요. 2018.35포인트 선에서 출발이 됐었고 이게 고가였고 계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 1.86포인트가 상승한 2012.83포인트 선 지금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의 효과가 길게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.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매도로 7일 만에 전환이 되면서 지수의 탄력이 좀 둔화가 됐는데 그 매도 규모는 현재 크지가 않습니다.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좀 특징이고요. 종목으로 본다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그리고 네이버 쪽으로 물량이 외국인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삼성 SDI나 현대차 쪽은 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특징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? 자, 허 의원님 전체적으로 변화 상황들 짚어주시죠. 네, 일단 뭐 아까 상황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. 일단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좀 이제 나오는데요. 이게 계속 시빈 불량이지 않을까 좀 추정이 되네요. 그 해외 시비가 2010년도 5월 14일 날 이게 5억 달러니까 5천억 정도가 이제 발행이 됐는데 지금 환율로 따지면요. 전환 청구가 만료일이 내년 4월까지라고 하네요. 근데 단가가 34393인데 3,400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68만 주가 나왔었고요. 60만 주 정도. 그러면 전환 가능한 게 아직도 이제 한 500만 주 넘게 남아 있는데 이게 조금씩은 일부 증권사에서도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따라왔던데요. 이게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은 부담스러운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조선주는 지금 아침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상반기 수주가 일본한테도 밀리고 상선 분야 쪽에서는요. 일본한테도 밀리고 뭐 중국한테는 이미 1등 내줬고 뭐 이런 쪽으로 좀 악평을 해놨던데요. 실적 자체도 가이던스 나오는 거 보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조선 쪽은 조금 뭐 보시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 주가가 아주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내수 관련해서는 뭐 오뚜기 뭐 BGF 리테일, 뭐 탄력은 조금씩 뭐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화장품 쪽도 괜찮아요.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가 5% 이상 오르고 있고 오늘은 코리아나가 상당히 좋습니다. 4% 넘는 상승. AVCNC나 아모레퍼시픽, 한국콜마홀딩스, LG생활건강, 뭐 대봉에르스 이런 종목들 모두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. 김경영 연구원님 이쪽을 짚어보죠. 네, 코리아나 같은 경우 오늘 뭐 장대 양봉을 좀 냈지만 뭐 밀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금 4%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큰 이슈는 코리아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큰 이슈는 없고 지금 실적에 대한 성장도 뭐 가시화되는 부분들이 없고 지금 시가총액이 800억 대비 지금 그 실적을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었고요.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순익 기준으로는 한 3억 정도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3억 대비 800억은 고평가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뭐 모멘텀이 있는 주식은 아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맥스가 지금 1%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시고가를 좀 만들어내는 패턴들 나오고 있고 지금 코스맥스 BTI도 향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코스맥스 BTI 같은 경우는 지분 받아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가치가 워낙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바이오 사업군의 지금 가치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매물만 거친다면 엄청나게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오는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되겠다.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내수 섹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전반적으로 현대홈쇼핑도 오랜만에 좀 반등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지금 GS 홈쇼핑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된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업종들입니다. 네, 오늘 원화 강세 수혜주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 이 본격화 이게 좀 영향을 좀 미치나요? 지금 건축물 디자인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바닥 형성하고 고개를 들면서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반등권의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누리플랜이 좋고요. 시공테크도 상승세, 국보디자인이나 고려개발 이런 종목군들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보면 오늘 이 한샘이나 현대, 리바트, 보르네오 이런 종목군들 모두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허주식 해설위원님 살펴보죠. 네, 일단 그 정책 관련한 테마주들은 이제 중소형주라서 같이 좀 수급적으로 같이 붙여지면 시세가 좀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가구 관련주들은 뭐 저희가 이번 주에 하면서 이슈하면서 이제 한샘 뭐 이 정도 유성치 전문가랑 같이 이제 공통 종목으로 나왔던 상황인데요. 한샘이나 뭐 리바트는 또 최근에 보니까 이제 박준현 운용도 또 추천하신 것 같더라고요.
현대리바트도 괜찮다고 하는데 추천하고 나서 한 6, 7% 오른 것 같습니다. 뭐 괜찮은 흐름세일 것 같고요. 또 어제 벽산 아주 급등 나왔던 상황이 오늘 조금 쉬어가는 정도입니다. 지금 이쪽은 시장 자체가 앞으로 좀 고속 성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긴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가 어제 우리 그 탑10 시간에 그 최재건 운용력이 추천했던 종목인데요. 오랜만에 아주 바로 그 적중해서 바로 떠서 나오는데 오늘 3.5% 정도 올라가면서 46,650원에 현재 호가됩니다. 중국 수혜주라고 보면서 추천했던 상황인데요.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전체적으로 이 밖에도 지금 IT 부품 섹터 어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의 연소성을 나타내는 그 종목군들이 또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,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요? 김경훈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네, 뭐 전반적으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뭐 GS 홈쇼핑이나 홈쇼핑주들 원만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자동차 부품 섹터 중에 이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.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턴어라운드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. 지금 에코플라스틱이 시가총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매출만 1조 원대 회사입니다. PSR이 굉장히 좀 낮다는 의미인데 이 1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이 업체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개별주 위주로 충분히 살만한 업종도 굉장히 많다. 오늘 리드코프 같은 경우도 한 4%대 상승을 하고 있고 충분히 뭐 분할해서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다 좀 이렇게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종목만 좀 봐주세요. 지금 미디어플렉스 열린시장 내신에서 유일하게 오늘 중복 추천을 받은 종목이 미디어플렉스입니다. 오늘 지금 7% 넘는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홍강직 주임도 추천을 했고 그리고 최재건 전문가도 추천했던 그 기억이 좀 나는데요. 자, 이 종목 더 볼 수 있는 건가요? 김경훈 여건님? 네, 뭐 이 종목도 지금 한중 영화 합작 관련해서 뭐 수혜를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신의 한수라는 이 영화가 지금 개봉을 3일째 했는데 한 18만 명 정도 관객을 좀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되면 뭐 영화 모멘텀이 앞으로 개별주 위주로는 뭐 미디어플렉스에 좀 불고 있다. 그리고 중국 정부와의 합작 관련해서 영화 투자가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독보적인 수혜는 뭐 미디어플렉스로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.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하주식 해설위원님은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고 계십니까? 네, 일단은 증권주가 일단 또 다시 또 움직이는데 사실 지수가 이게 좀 애매하네요. 아까 제가 펀드가 한 1,500억 유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2000선 그림만 보면 다 똑같이 여러분도 그림 보시고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데 그림만 보면 무조건 2050까지 가야 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. 근데 꼭 주식이 그림대로는 안 움직이니까 어쨌든 2000선 나가면서 다시 또 이제 펀드 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증권주가 더 될까라는 좀 의문점은 들어요. 그리고 분기 실적은 사실 작년이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부 좀 정리가 되고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사업 구조조정하고 나서의 실적들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를 연간으로 봐서 액면 그대로 좀 좋게 읽어줄 것인가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뭐 증권주가 일단 아침에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동부그룹주도 좀 뭐 리스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호가 자체는 나쁘지 않게 전개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 실적 컨센서스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다 내수 쪽입니다. 음식료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컨센서스나 가이던스가 훨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붙여서 보시는 것도 음식료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종목으로 본다면 원화 강세 수혜주들 그리고 시진핑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이렇게 두 가지 이 모멘텀을 가진 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 장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. 김경훈 연구원님, 시진핑 방안 그 부분에 주목을 하셨어요.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좀 해주시죠. 네, 뭐 증시 자체적으로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지금 아침장에 한 4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 한 2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선물 쪽에서 포지션이 약간씩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큰 뭐 우려는 없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여전히 상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코스닥의 개별주 특히 뭐 중국 시진핑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실적 개별주 위주로는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실전 매매에서는 코스닥을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 하주식 해설위원님도 소형주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. 그렇다면 시각의 변화 없으신가요? 네네. 일단 어제 그 1720
5.40이었었고요. 오늘도 또 이제 떠서 나오네요. 오늘은 이제 갭 이게 보니까 양봉이 7개고요. 다 갭으로 출발했네요. 5일 정도는. 그래서 그만큼 뭐 좋은 흐름세가 소형주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보면 제가 한 120개 정도 띄워놓고 있는데요. 한창에 대부분 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3천억 미만 종목에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몸놀림이 좋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상당히 자금들이 좀 들어와 있고요. 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최근에 어제는 원익아이패스, 뭐 그제는 뭐 루멘스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매일 이렇게 자금이 쏠려 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그런 종목이 딱 두드러지지가 않네요. 루멘스가 크리 올라간 것만 갖고는 아침에 쉽게 좀 붙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똑같은 재료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. 그렇게 좀 쏠림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아주 강하게 분출되는 쪽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는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세 흐름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강한 그 시세가 지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. 자, 김경훈 연구원님, 오늘 마지막 방송이라고 들었는데요. 예,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한 말씀 해주시죠. 네, 뭐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탑팀 중계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시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, 그동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탑팀 중계석이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